네, 오늘 벙커 특강에서는요, 병목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목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 병목이죠. 제가 코카콜라 병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코카콜라 병을 보면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고, 뚜껑을 따면 여기 있는 물건이 이제 콜라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에서 콜라를 따르는 전체 총량의 결정은 이 몸통 부분이나 아랫부분이 결정하지 않고 여기 있죠. 바틀렉이라고 통상 부르는 병목이 결정하죠. 병목, 바틀렉이라고 그러죠. 근데 병목이론은 통상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표현이고 원래는 제약이론이라고 부릅니다. constraint이라는 단어거든요. Theory of Constraint, 그래서 TOC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골드리 박사가 더 꼴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십시오. 자, 1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크레인에서 이 물건을 들어서 이쪽 선반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이 크레인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크레인의 A 구간 있죠. 요 어깨,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깨는 100톤을 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르래 부분, B 부분은 80톤을 올릴 수 있는 양이에요. 이 도르래의 체인 부분은 7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양이에요. 마지막 아래에 이 고리 부분은 5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이 크레인이 이 선반 위에 이 철근을 올릴 수 있는 총량은 한 번에 몇 톤일까요? 네, 요거 뭐 초등학교 2학년 질문이죠. 예, 여러분들 전부 다 이 고리의 양에 따라서 이 50톤만큼만 이 크레인을 선반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죠. 이때 우리의 이 도르래를 우리는 통상 제약이다, constraint, 혹은 우리 병목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르래의 총량을 올리지 않되, 이 도르래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은 채 이 크레인의 어깨를 200톤, 300톤, 400톤 분량으로 올려봤자 전체 생산량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널빤지로 된, 이 그림 제가 아침에 그리려고 여러 번 실패했어요. 이 그림 그릴 때마다. 자, 이 물통의 총량을 결정하는 널빤지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높이가 이 정도로 이제 원래는 돼야 되는데 부족해요. 널빤지가 깨졌어요. 어쨌든. 자, 전체 뭐예요? 여러분 다 정답을 얘기하셨죠. 이 D예요. D. D만큼 물이 차다가 이 널빤지, 이 물통은 물이 차다가 D 정도에 왔을 때 그 다음부터 물이 넘쳐버리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D가 버틸 수 있는 물의 총량만큼만 전체의 생산성은 결정됩니다. 이 물통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D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회사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에 무엇이 높은 생산성이고 무엇이 낮은 생산성인지 잘 안 보인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네 사람이 길을 걸어가요. 네 사람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자, A, B, C, D가 달려와요. A는 시간당 50km, 50km 너무 과했네요. 시간당 2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B는 시간당 1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D는 시간당 15km로 달릴 수 있고, 마지막 D는 시간당 25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행진의 대역, 이 전체의 행진의 방향, 이 행구는 자, A, B, C, D 누가 결정할까요? 네, B가 결정하는 거죠. 이 B를 자세히 봤더니 등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었어요. 얘가 10km로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쪽에서 20km로 달리든 맨 뒤에 있는 친구가 25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행진 대형 전체는 가장 병목이 되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B가 결정해버립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병목을 발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속도를 결정하는 일이나 어떤 일의 속도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진행하다가 가장 낮은 속도의 영역에 해당되는 곳만큼만 전체 속도가 결정하는 거죠. 속도, 업무, 우리가 일을 할 때 업무의 속도뿐 아니라 업무의 생산량도
업무의 생산량도 가장 낮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나 프로세스가 결정하게 되죠. 생산량도 그렇게 되고,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생산성도,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생산성도 가장 낮은 체인이 전체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볼 때 생산성이나 생산량이나 혹은 스피드나 전체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 그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병목이 있고 그 병목의 사이즈만큼 전체의 어떤 결과물로 아웃풋은 결정된다는 것이 이 골드berg 박사가 이야기한 제약이론 혹은 병목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병목 이론에 있어서 5단계 프로세스까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단계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병목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1번입니다. 전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에 가장 크리티컬한 거,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병목이 아닌 요소를 방치하는 겁니다. 다른 요소를 노력해봐서 소용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16차선으로 뚫려 있어요. 그런데 천안 구간에서 특정한 몇 개의 구간이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동차의 총량은 천안 구간이 결정하는 거죠. 나머지 대전 구간, 대구 구간을 16차선이 아니라 24차선, 36차선으로 넓혀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구간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낮은 생산성, 즉 병목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할 때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와요. 사온 것을 물류창고에다 넣어요. 물류창고에서 생산을 해냅니다. 생산한 것을 완제품 창고로 이동시켜요. 완제품 창고에서 이제 고객에게 배송을 합니다. 그런데 자재 창고의 캐파가 예를 들어서 100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완제품 창고의 캐파가 120톤이에요. 그러면 이 완제품 창고의 120톤짜리를 늘려봤자 소용이 없고 자재 창고의 100톤을 150톤 혹은 200톤으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병목은 완제품 창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병목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공간 같은 경우는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일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뭐 디자인을 해내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품질을 생산해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캐파는 있는데 놀고 있었고 뭐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병목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들어가서 비병목 요소는 방치, 전략적 포기라고 그러죠. 포기한 다음에 병목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병목 자체가 제거돼버리고 시스템 전체에서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가장 해피한 상황이죠. 널빤지 하나 아예 제거해버려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널빤지의 높이만큼은 해결이 되는 거죠. 돌을 제거해도 이거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제일 해피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병목에 비병목 요소를 종속시키고 다시 새로운 병목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하게 병목을 발견해 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이제 골드berg 박사가 이야기했던 제약이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3번이죠. 병목을 발견했다고 그 발견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발견된 병목을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복제해서 더 넣어주든지 아니면은 그 병목 자체를 분할해서 프로세스를 나눠서 역할을 뭐 2개를 했는데 하나씩만 하기로 해서 생산성을 늘리든지 아니면 정말 자원을 투입하든지 어떤 의사결정이 들어가서 그것을 일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든지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병목 이론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4월 모닝 챌린지 때 팀장 리더십을 주제로 할 텐데 그때 문제 해결 기법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려고 제가 어젯밤에 결정을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병목 이론과 프로세스, 병목 시스템을 알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헛돈 쓰지 않고 회사의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거 잘 모른다 그러면 헛돈을 써요. ERP 시스템 아직 깔 때가 아닌데 먼저 갈아요. 뭐 팀장을 새로 임명하게 팀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실무자들의 업무 근육이 중요한데 팀장을 막 세우겠대요. 그럼 오히려 회사는요 비병목 요소만 더 늘어나 버립니다. 실무하는 사람 없이 막 팀장만 늘어나요. 또 반대로
이 조직은 실무가 너무 좋은데, 뭔가 피플 리더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피플 리더가 병목인 것 같은데, 빨리 승진시켜서 팀장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나 업무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나 회사의 생산성을 위한 스피드에 있어서 병목 이론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경영자가 조직 운영을 하면 이른바 첫 번째는 과잉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안 구간이 지금 막혀 있는데 괜히 대구 구간 막 공사해가지고 넓혀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 돈 차라리 아껴뒀다가 그냥 응축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병목이론은 틀림없이 약간 물류적 관점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DBR이라고요. 드럼 버퍼 루프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게 맞는데 지금은 하나의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조직 문화, 조직 내의 가치 사슬의 연결점, 그리고 고객 프로세스, 실제로 물류 프로세스, 조직 운영 프로세스, 혹은 리더십의 시스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확장되어서 해석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오늘 벚꽃 특강에서는 병목이론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제한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요소에 맞게 나머지 요소는 전략적 포기를 한 다음에 이 병목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이것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새로운 병목을 발견해서 다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경영자가 경영 자원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